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요사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을 깨우쳐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도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글에는 항상 대안이 있습니다.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의 실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자주국방론을 다뤘습니다. 이 한국과 자주국방의 이 관계는 정말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는 제1 요인을 꼽으라면 한국의 보수가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구경꾼 입장에서 안보를 대하고 외교를 대하고 정치를 대하면은 사람이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그게 바로 독이 되는 거죠. 자주국방이 뭐냐 하는 데 대한 개념 정리를 오늘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소개하면서 저의 설명을 좀 곁들이려고 합니다. 자주국방 하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입에 올리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자주국방의 개념은 저 이야기와는 조금 더 다르지만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자주국방 자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 하나가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기반의 안보 위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이 아니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12,000명이 러시아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이제 전쟁이 나면 서로 달려갈 수 있는 견고한 군사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북한이 자국 청년들의 피를 대가로 얻으려는 것은 러시아의 ICBM 기술, 핵잠수함 기술, 극초음속 기술,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동시 적대 행위를 한국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미동맹과 상호 보완적이지 않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축배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GFP 군사력 평가에서 이스라엘은 15위, 이란은 16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압도적 우위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같은 첨단 무기로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자주국방과 동맹이 상호 보완적일 때 진정한 억제력이 생깁니다. 자주국방과 동맹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개념 설정에서 핵심입니다. 자주국방, 한미동맹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국방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자주국방이 강해진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국방과 동맹이 상호 보완적일 때 진정한 억제력이 생깁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안보 판단에서 오류를 반복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 핵은 방어용이다 같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입니다. 과거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정부의 대미 메시지가 우려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문도 필요 없는 훌륭한 협상이라더니 이제는 나라 망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통상협상이 어려우니 한미동맹이 족쇄인 것처럼 인식하는 듯한 발언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통상협상에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보 불안정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모두 주한미군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 이재명 조합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주한미군 불필요론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우리의 발언권도 커집니다. 미국을 자극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환호할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하는 자주국방으로 가야 합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은 국민들의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북한 핵 문제까지도 미국에 맡겨놓고 우리는 웰빙 생활, 이권 투쟁에 집착하겠다고 하면은 미국도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고 북한도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주국방도 안 되고 한미동맹도 이완됩니다. 약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혼자서도 맞설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뒤에 중국, 러시아가 있으니까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일단 최우선적으로 책임진다.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는 불 끌 생각도 하지 않고 이웃집 들어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난 불은 자기가 먼저 끄는 모범을 보인 다음에 미국 도움 받고 일본 도움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사 문화를 경멸하는 차원에서 안보, 군대를 업신여기는 조순조적 생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도 우습게 보고 자주국방은 좀 바보스러운 정책인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 내에 외국 군대, 미군을 끌어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되 그것은 무기, 전략적 도움에 그치고 전투는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구의 2분의 1, 우리 국력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을 총동원한다면 거기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서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의지입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보수가 자주국방을 힘들다고 돈이 좀 든다고 포기한 그 대가는 좌파로부터 경멸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처참한 극우 컬트 그룹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자주국방론은 아주 합리적이지만은 자주국방의 문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존심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준석 대표의 그런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이지만은 여기에 또한 인간 존재로서의 감정적 면,
이념적 면, 가치관적인 면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 그게 한국 자주국방의 모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과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더니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할 때 신라가 사생결단하고 7년 동안 싸워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이 강토를 우리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그 뒤에는 또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 동북아시아에 300년 동안 계속되는 평화의 시기를 만들고 이게 고대사의 황금기가 되고 한 이런 역사적인 경험에서 오늘날 생동하는 가슴 벅찬 자주국방의 의지를 발견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